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사연 없는 법은 없다지만 저는 특히나 더 유별난 사연을 경험했습니다. 나처럼 억울하고 서럽고 서글픈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가 막힌 사연을 오늘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늦둥이의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 결혼 전까지 엄마와 둘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저희 엄마는 홀로 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식당 도우미에 청소부에 요양보호사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악착같이 절 대학교까지 보내가며 키우셨죠. 그런 엄마의 희생 때문에라도 저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었어요. 솔직히 사춘기 시절에는 엇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본인의 일생을 다 바쳐 절 키우고 있는 엄마가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과 제 노력의 결실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회사도 나름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효도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도 더욱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반했다며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름 회사 안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고 얼굴은 그리 잘나진 않았어도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거든요. 미수가,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셋이 주말에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어머, 정말? 그럼 정말 좋지.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시겠다. 오빠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고. 난 이게 무슨 복이야.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 어머니면 내 어머니기도 한데 뭘. 나도 오빠네 어머니께 잘할게. 우리 엄마 모시듯 할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희 엄마를 대해주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때로는 집으로 와서 전등도 갈아주고 저녁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경상도 밀양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가서 일손을 돕곤 했어요. 그때마다 나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 딴에는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 후 완전히 산산조각 나듯 부서지고 말았네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취직을 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만 결혼 비용을 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큰 식당을 하며 돈을 거의 쓸어 모으듯 했던 시댁은 그래도 아들이 하는 결혼인데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잡아주셨어요. 나머지 혼수는 제가 채웠는데 그마저도 좀 부족해서 또 대출도 조금씩 받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나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결혼식장에서는 홀로 앉아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원래는 식 당일날 신부가 너무 많이 울면 안 된다는데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의 온종일 울었네요. 물론 저희 엄마도 울지 말라면서 본인이 같이 우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울었던 건 결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았고
이럴 때 아빠가 같이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눈물이었죠. 많은 눈물을 흘리긴 했어도 웃으면서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장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홀로 계시는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드린 뒤에 시댁에다가 전화를 넣었네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전화를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는 기분이 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지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구나. 네 어머니께도 전화 얼른 드리렴. 저희 엄마께는 먼저 연락드렸어요. 잘 도착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너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참 없구나. 괜찮은데.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옛날부터 전화를 시댁부터 돌리지 누가 친정부터 돌린대니? 벌써부터 친정 그늘에 가려져서는 엄마부터 찾고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정자야. 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집에 혼자서 엄마가 많이 궁금해하실까봐 얼른 전화드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당신도 알잖아. 죄송한 거 알면 됐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리고 너는 그게 또 무슨 경우니? 결혼식에서 그렇게 우는 신부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아주 그냥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 무슨 수도꼭지를 눈에다가 박은 것도 아니고 울긴 왜 우니? 우리 아들이 너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아니면 할려오기라도 했어? 어머니는 시댁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과 식장에서 울었다는 것으로 신혼여행 첫날부터 타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긍하고 받아들였죠. 물론 시댁에 먼저 꼭 전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론 지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여행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황당한 소리를 뱉어내시더군요. 예, 우리 아들 일어났니? 네? 아, 네, 일어났죠, 어머니. 우리 아들 아침에 샤워할 수 있게 욕조에 물 좀 받아놔. 아침부터 안 씻고 가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건 이제 네가 알아서 챙겨. 우리의 생활에 지장 안 가게. 네? 이미 씻긴 했는데 앞으로는 챙겨볼게요, 어머니. 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아내로서 또 남편 내조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넘어갔어요. 하지만 해도 어머니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전화를 하루에 5번, 6번 하시면서 저희 일에 간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막 시키셨어요. 예, 너네 회사에 연가라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며? 명색이 너 들어오고 첫 제사인데 미리 와서 장 보고 같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금요일에 제사니까 전날 미리 와라. 네? 아, 어머니, 남편한테 듣긴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첫 제사라 금요일만 연차 내고 가려고 했거든요. 목요일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아니면 목요일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도 될까요? 얘가 넌 애가 왜 그렇게 경우가 없니? 첫 제사인데 당연히 미리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네 결혼할 때 내가 큰 돈 들여가면서 집장만까지 해줬으면 그 값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도대체 집을 해준 것과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그 하루 전날부터 일찍 와서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거기에서도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목요일에 둘 다 일을 뺄 수 없어 남편만 일을 나가고 저는 목요일까지 빼고는 홀로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장부터 보러 간 자리에서 어머니는 모든 제사 재료 비용을 저에게 대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아파트를 살 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네가 들어올 때 혼수를 뭐 제대로 한 게 있니? 그저 몸만 들어온 수준으로 네 집에 얹혀 들어왔으면 알아서 네 위치 찾아서 할 거 하란 말이야. 어떻게 넌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없는 집 자식 데려다가 부잣집 며느리 만들어줬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하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돈으로 사람을 취급한다는 게 너무나도 경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게 죄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당시의 저는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은 오로지 다 저의 몫이었고요. 전을 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을 어머니 지시 아래서 저 혼자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시는 소리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멍청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원? 아유, 제사상을 차리는 건 집마다 차이가 있었고 저희 집은 아주 간단하게만 차려서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큰 제사상을 차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전을 부치는 방법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고는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홀대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오히려 그건 더욱더 어머니를 화나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 세월이 언 5년이었고 저는 주말이면 시댁으로 가서 식당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마저도 임신했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만 잠깐 안 가고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어떻게 귀신같이 아셔서는 미련하고 게을러 터져서는 일 안 하려고 꼼수 부린다는 소리를 하시기에 곧장 내려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시댁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어요. 늘 하시는 말씀은 돈이 없어서 못 배운 티 낸다는 둥, 좋은 대학은 폼으로 달고 있는 거냐는 둥, 모욕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5년을 꼼짝없이 시댁의 종처럼 살았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둘째를 임신해서 아직 3살도 안 된 첫째와 함께 둘째의 태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겹경사로 같은 해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시누이가 시댁에 들어와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시댁 식당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애가 지금 포도가 먹고 싶다니까 저 시장 가서 포도 좀 사와. 그냥 포도도 아니고 우리 애가 잘 가는 과일집 있으니까 거기 걸로 꼭 사와야 돼. 네? 어머니, 저도 지금 태교하고 있는데 점점 몸이 무거워져서 힘든데 이따가 남편 오면 남편한테 시키면 안 될까요? 저는 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잠깐 일 보러 나간 남편에게 부탁하면 안 되냐고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뭐야? 아니, 일주일 내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내 새끼를 또 심부름 시키자고? 너는 지금 그게 아내 된 사람이 할 소리냐? 네 몸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나는 네 남편이랑 우리 딸 둘 다 업어가면서 일 다 하고 그랬어. 역시 어머니는 오로지 본인 자식들만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 전혀 느끼지도 않는 분이셨죠.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그 서름을 꾹 참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못 보내, 나는. 제가 여기에서 입장에서 싸우거나 생각을 한번 나쁜 해봐. 마음을 먹어버리면 9시, 뱃속에 10시, 있는 12시, 아기에게 안 좋을 것 새벽 내내 같았거든요. 당신 올 때까지 잠도 결국 못 자고 저는 기다리는 당겨오는 내 배를 입장을 부여잡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시장에 있는 한 과일집까지 여보, 걸어가 포도를 아무리 화가 사왔어요.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그리고 말이 저도 있지. 개운한 게 당기던 당신 지금 참이라 선 넘는다. 포도가 먹고 같이 싶어 못 살면 들어가서 같이 이혼이라도 먹어야겠다 하자는 싶었는데 우리 알아서 시어머니는 해. 딱 한 송이만 당신 씻어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제 딸 앞으로만 가져다 진짜 주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동안의 알았습니다. 모든 분노를 저는 이 집 회출하고 식구가 한번 아닌 지켜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돈 없이 쓰는 도우미일 여전히 뿐이었다고요. 낚시만 하면 귀가 그날만큼은 시간은 너무나도 새벽이나 다음날 서러워서 아침이었던 집으로 남편과 돌아가는 길에 더 이상 펑펑 싸우기도 울었습니다. 싫어서 그냥 냅뒀어요. 남편은 정말 뒤늦게 그 어디까지 사실을 하나 보려고 알고 말이죠. 저에게 포도를 씻어다 그러던 주었지만 어느 날 역시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용산에 와서 타박으로 주말이지만 저는 어디 그 나가지도 포도에 손도 못하고 못 댄 채로 약을 먹고 저희 하루 집으로 종일 집에서 돌아오게 쉬게 되었어요. 되었는데 자꾸 그러던 남편의 와중 핸드폰 저에게 진동이 더 큰 울리더라고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그나마 낚시하는 가까이 살던 지인들이겠지 엄마는 싶어서 늘 평일에 일이 혹여나 끝나고 뗄까 봐 찾아가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받은 나왔는데도 서름을 위로받고 자꾸만 왔기 울리길래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친정으로 여보세요? 가고 있었어요. 김승준 씨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오빠 전화를 집이 왜 그쪽이 아닌 한 받으세요? 대학병원으로 오라는 소식을 누구신데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그런 말을 그때 하세요? 너무나도 그리고 충격적인 오빠라고 소식을 하셨어요, 듣게 되었어요. 오빠?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새 네, 오빠요. 최장암에 걸렸고 바꿔주세요. 신경 이미 쓰지 너무나도 마시고. 암이 전이 되어 손도 제가 쓸 수 없는 누군지 알고 상황이 지금 이러는 되어버렸던 거예요. 거죠. 누구예요, 당신? 그저 입원하고 뭔데 조금이라도 얘기가 그렇게 암이 없어? 퍼지는 걸 막아서 생명을 저요? 연장시키는 것 오빠 외에 아이 임신한 다른 사람인데요? 방법이 없는 엄마는 네? 그날로 입원을 무슨 미친 하셨습니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금 역시도 누구 애를 그때 받은 임신했다고요? 충격으로 둘째를 참나. 잃었고 세상의 모든 누구 희망이 얘긴요? 다 사라지는 그쪽이 듯 못 했습니다. 살면 오빠 아이죠. 저는 직장도 어차피 조만간 그만두고 찾아갈 엄마에게만 테니까 집중을 그때 봐요, 했어요. 우리. 평생을 나 유정자증인 때문에 제 힘들게 남편의 산 아이를 우리 엄마의 임신했다며 마지막 순간을 당당하던 여자와 끝까지 일방적인 함께 전화를 해주고 마치고 나니까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다고 그래서 느껴서 남편에게 열이 이야기를 반짝 하고 오르더라고요. 일을 그만두었고 근데 이상했던 모든 건 시간을 엄마에게 분명 할애를 유정자인데 했죠. 남편의 아이를 친정엄마는 임신했다는 게 병원에 이상했어요. 계시면서도 말하는 날로 말투에 날로 단어 상태가 선택하는 나빠지고 거며 있었어요. 보통은 아닌 것 같았던 누구도 손써 볼 수 여자였는데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 인간이 매일 꽃뱀한테 몸을 물렸나 닦아주고 보다 싶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주는 당장 그 일뿐이었습니다. 길로 남편을 깨워서 물었죠. 하루하루 엄마를 잃게 될지 당신 일어나봐. 모른다는 생각에 당신 바람 눈물부터 폈어? 나더군요. 아주 미쳤구나.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네가 나랑 이게 이혼할 각오라고 훨씬 그때 무슨 컸어요. 거지? 그리고 무정자증 그때도 아니었나 우리 봐, 시댁의 당신? 횡포는 왜? 계속되었고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 제가 죽겠어? 무지 거슬리고 이 싫었던 새끼 뱃속에 시어머니는 품었다니까 시도 너무 때도 좋대? 없이 전화를 해서 바가지를 당신이 긁었어요. 그걸 어떻게 예, 우선 이번 내가 다 주말에도 설명할 안 테니까 오니? 네 말 좀 들어봐. 너 무슨 상전 아, 모셔? 시끄러. 어떻게 당신 돼 내가 무정자증인 거 그 이후로 불쌍해서 꾹꾹 코빼기도 안 참고 보인다니? 강제 딩크로 5년을 네 시누이 살았는데 출산한 건 들었니? 돌아온 대가가 겨우 축하한다는 이거야? 전화 한 통도 없고 어차피 원. 우리 둘 의리로 서로 살던 거 이래서 아니었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유체 아니라고 배우자가 했는데 너고 배은망덕하기 재산보다 기대해, 짝이 없다 김승준. 얘. 아니 무슨 나는 이혼이야. 뱃속에 둘째도 절대 잃고 그럴 생각 없어. 이제는 엄마까지 잃게 나는 생겼는데 절대 안 해, 이혼.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냥 그런 걔 건 아무것도 어쩌다가 그런 아니었습니다. 일 좀 있었는데 오직 그러다가 제 임신을 했다는 자식과 거야. 제 상황이 더 나 중요한 무정자인데 분이셨죠. 걔가 저는 확인해준다고 따질 했는데 힘도 알고 없이 보니 죄송하다고 내가 한마디 무정자는 하고는 맞는데 그대로 전화를 뭐 임신이 끊어버렸습니다. 가능한 게 있었대. 어머니의 전화로 그러니까 내 애가 이루어지는 맞다는 행포는 거지. 날이 갈수록 더 나도 아이 심해졌어요. 정말 많이 원했는데 또 하루는 내 전화를 아이를 해서 가진 여자를 저에게 어떻게 버릴 수 당장 이번 있었겠어. 주말에 무조건 그냥 아이 내려오라고 낳고 키우는 하시더군요. 것만 살짝 도와주려고 했던 이번 것뿐이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 무정자 임신이 무슨 가능하든 엄마 뭐든 간호해야 난 알고 한다느니 싶지도 않고 그따위 핑계 대기만 당신 아이 해. 가진 불쌍한 그 여태까지도 여자 많이 옆에서 봐준 잘 줄 알아. 도와줘. 같이 무슨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난 줄 이혼할 아니? 거니까. 뭐가 그렇게 더러워서 겁이 날 나서 쳐다보지도 애처럼 마. 엄마 옆에서 진짜 전전긍긍이야. 멍청해도 어떻게 네 저렇게 엄마도 멍청할까요? 지겨울 게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잔말 진료를 말고 대신받고 이번에 가져온 내려와서 결과라는 건 김장해. 100% 식당에서 쓸 조작이었겠죠. 거 500포기 해야 저희 하니까 두 사람 일찍이 모두 내려와. 어느 정도 불을 쌓기도 했고 저는 어떠한 양가도 대답도 재력이 하지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 편이라 제 할 말만 아마 해버리고 그 재력을 끊어져 보고 버린 접근한 전화기를 꽃뱀인 것 하염없이 같은데 바라봐야 저 했습니다. 멍청한 남편이 이때는 제대로 정말 갈 수 없는 굴렸구나 싶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엄마의 상태는 아쉬울 것도 점점 안 없었어요. 좋아졌고 저렇게 이제는 주말마다 하루에도 몇 나가는 번씩 통에 의식을 잃어 저도 저 사람과 오늘 내일 사랑보다는 하고 있었거든요. 의리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용기를 원했던 내 아이를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전화를 포기한 게 드렸습니다.
내 인생 새롭게 어머님, 살아야지라는 정말 생각이 가장 죄송하지만 먼저 저 들더군요. 이번에도 못 가요. 싹싹 비는 엄마 남편을 지금 상황이 뒤로한 채 많이 안 이혼 좋아지셔서 소송을 준비 중에 병원에서도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하라고 날려버린 그랬어요. 5년의 시간이 너무 오늘 내일 아까워서라도 보장 안 그 두 된다고요. 년놈들 피눈물을 대신 뽑아줘야지 남편 보내서 다짐했어요. 일 도우라고 할게요. 그러던 중 자기 용돈도 발로 같이 저희 보내드릴 집으로 테니까 찾아온 상간녀. 그걸로 김장하시는데 좀 오라, 보태시고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이런 망할 배를 한껏 것이? 내밀며 야, 당당하게 너 들어오는 도대체 상간녀를 생각이라는 게 보면서 있는 진짜 거니? 웃겼지만 너 지금 우선 일도 논란이 쉰다며? 남기는 해주면서 어디서 낮에 우리 해줬네요. 아들이 밖에 나가 힘들게 번 돈으로 너, 유세야 네가 유세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그 병원비도 언니, 다 내 언니라고 아들 지갑에서 할게요. 나가는 건데 언니 제 배에 어디 안 시건방지게 보이세요? 용돈을 운운해. 누가 산모한테 필요 그렇게 없고 소리를 쳐. 네가 와. 진짜 이번만큼은 임신 안 나도 해본 절대 거 못 티내네. 봐준다. 안 오면 알아서 우리 엄마가 해.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집 말씀하시고는 진짜 크네요. 또다시 탁 언니 여기 전화를 얼마나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누가 정말 네 너무나 언니야? 가고 싶지 주접 떨지 않았지만 말고 용건이나 어쩔 수 말해. 없이 너 병원에 같은 무슨 애들 일 딱 보면 생기면 사이즈 바로 나오지.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하고는 어디서 뒹굴 주말이 정도의 되어 감이 내려가게 여기가 되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어머니의 병상을 분명 지키지 내 못해 남편이 필요 한참을 없을 거고 집중하지 돈이 못하다 보니 필요하겠지? 그날도 무지 혼나며 어머머, 김장을 이 언니 봐. 했네요. 언니 진짜 눈치 힘들게 짱이네. 쓴소리 들어가며 맞아, 500포기 언니. 김장을 다 남편은 마친 그냥 다음 가끔 날 빌려줘. 부랴부랴 서울로 그래야 올라가려고 나도 짐을 용돈 싸는 중 받으니까 오빠한테 병원으로부터 딱 전화가 1억으로 왔습니다. 끝내자, 우리.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아보니까 정말 언니도 세상이 우리 무너져버리는 오빠도 기분을 각자 맛보아야 부모님들도 했습니다. 다 잃을 게 많던데. 바로 어머니의 나한테 사망 1억 주면 소식이었죠. 딱 입 닫고 살게. 저는 그때부터는 1억? 아무것도 할 수가 애도 없었습니다. 키우는데 1억으로 되겠어? 온몸이 떨리고 어머, 엄마의 진짜 임종을 이 언니 끝까지 내 지켜내지 스타일이네.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치, 미안함, 애 키우는데 보통 엄마에 대한 돈이 많이 그리움으로 들겠어. 미쳐버리기 언니가 일보 주고 싶은 직전이었거든요. 만큼 억소리 나게 채워줘. 그리고 시댁에 대한 내가 증오심이 입 싹 닫고 불타올랐습니다.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게. 어머님, 재밌게 제가 대화를 이 집 나누다 며느리예요? 바로 본론으로 종이에요? 들어갔어요. 아니면 도움이에요? 재밌니? 왜 웃겨? 자꾸 절 이용해 나도 먹으려고 하는 재밌네. 건데요? 야, 안 그래도 힘들어 너 사람 죽겠는데 잘못 물었어. 왜 사람 피를 말리려고 지금이라도 하는 거냐고요? 빨리 걸쳐진 다른 제가 오빠한테 우스우세요? 가서 임신했다고 해. 계속 어머님 늦기 말씀에 전에. 네네 하고 내가 들어주니까 아무리 그래도 웃음냐고요?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지금껏 취약은 5년 아니야. 동안 왜 참고 살았는지 승준 오빠의 아세요? 맞아. 날짜가 어머님 딱 아들이 그날이거든. 제가 어머님한테 언제인지 구박받을 말해줄 때마다 어머님 대신에 뭐 사과하고 이해해. 인정하고 내가 싶지 도저히 않겠지.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언니랑은 죽어도 울면서 임신이 안 지켜줬기 되더니 때문이에요. 나랑은 뿅 하고 전 임신 지금까지 그걸 성공했는데 버티고 살았다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절 싸대기를 힘들게 한번 하실 날리며 때마다 어머님 야, 아들은 이 더러운 누구보다 더 힘들어한 사람 죽어도 중에 한 임신이 안 된 건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아니라 네 오빠가 정말 무정자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임신 가능한 게 있어? 한 번만 더 그 아무리 진료 며느리라도 확인서 나도 무례하게 좀 보자.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더 이상은 만들었길래 참지 못합니다. 속았는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싹 뒤져도 그런 거 하고 없어, 이거 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들을 멍청한 네 다 오빠는 꺼냈습니다. 속았어도 길 가던 완전히 초등학생도 사람이 안 속을 미쳐버리면 얘기야. 광기가 올라온다는 너도 게 참 대단하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오빠 말인가 아이 싶더라고요. 무정자여도 그리고 임신된 거 식당에서 맞고 일하는 직원 중 한 기적이야, 명이 기적.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기적 같은 놀라운 소리 사실을 그만하고 폭로해 너 주었습니다. 맡기 싫으면 나가. 그분은 중국 참고로 동포였는데 난 너 같은 시어머니에게 산모면 온갖 머리끄댕이도 잡을 갑질을 수 있으니까 당하면서 곱게 나가고 시어머니 싶으면 때문에 항상 지금 괴로워하던 두 발로 분이셨거든요. 나가. 그분은 아, 식당에서 참고로 저와 넌 사적인 사기죄부터 얘기까지 할 시작해서 정도로 온갖 죄를 평소에 다 물어서 친분이 고소를 있는 할 거야. 분이었고 이번에 그럼 넌 제가 힘든 일 당한 뽀뽀부터 걸 시작해서 말을 해주는 사기죄, 상황이 나 있었는데 협박도 했지. 제 얘기를 들은 그분이 하나하나 죄값 한참 받다 보면 애 망설이다가 나오겠다. 시모에 대한 야, 더러운 잘 사생활을 살아. 말을 해주더군요. 내가 무슨 꽃뱀이야. 그분의 말은 정말 승준 오빠에 충격적이었어요. 맞는데 왜 사기야? 들은 미친 얘기로는 여자야. 시모는 왜 시아버지 내가 오빠랑 몰래 바람나서 식당 분하니? 주방장과 분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겁니다. 어차피 오빠애가 맞든 아니든 같이 일하는 오빠가 직원들은 철석같이 믿고 자주 있으면 그 된 거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다들 아우, 시끄러. 어느 정도 눈치채고 너 있었고 진짜 모두들 번지수 잘못 쉬쉬하고 찾은 게 있는 정도라고 했어요. 우리 의리로 살던 부부야. 시아버지는 식당 말고도 어떻게 다른 날 일을 두고 하고 다른 있었기 여자랑 때문에 바람 폈냐는 알지 말 못하는 안 것 나오는 같았고요. 사이라고. 그래서 전 바람을 피든 제 뭐든 눈으로 보지 내 않고는 갈 믿지 길 못할 가면 것 난 같아서 그만이야. 정말 그 어쩌다 말이 여기 사실인지 물어서 인생 알아보기로 종치게 했습니다. 생겼다, 너. 그래서 시모에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온다고 말을 하고 시어머니의 차를 빌리게 됐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였어요. 차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주방장과의 외도 흔적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돌려보게 되었는데 역시 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5살이나 젊은 주방장과 온갖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고 음식을 먹여주고 20, 30대 남녀가 하는 짓거리를 다 늙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성격도 급한 더 심한 편이고 행동들을 하는 행동력 모습도 대장이라서 있었고요. 쉴 틈 없이 주방장은 남편의 인생도 어머니와 끝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당신 서로 진짜 정이 바보야? 쌓여 둘이 넘지 검색만 말아야 할 해봐도 선을 알수 있는 넘어버린 것 그 같았어요. 애가 진짜 전 당신이라고 믿었어? 곧바로 그 영상을 따서 그럼 USB에 누구인지도 저장을 모르는 했습니다. 그 애랑 꽃뱀이랑 같이 저는 잘 그 살아봐. 증거 영상들을 남편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게 만들 수 남편은 이 있을까 영상을 생각해봤어. 보자마자 완전히 그래서 분노해 생각해보니까 정신을 잃기 이번에 직전이었어요. 아버님 사업 힘드셔서 이- 우리 이게 아빠가 뭐야? 도와준 건 알지? 이게 정말 우리 엄마란 말이야? 아들들 똑바로 못한 죄로 확실해? 난 당신 부모님 건드려고 해. 맞아. 밖에 있는 짐 당신 밀고 나가. 엄마야. 내 애가 말도 안 돼. 맞다니까. 어딨어? 당신 정말 이 둘 믿기지 지금 않겠지만 어디 있냐고. 사실이야. 내가 보여줄게. 식당에 있을 그 거야. 확인서를. 지금 내가 바로 그리고 보고 내가 온 잘못한 거니까. 걸 왜 우리 부모님을 남편은 이 건드리고 그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치사하게 곧바로 나오지만 식당으로 정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대단한 남녀에게 기적으로 다가가 임신할 수 호수를 있다고 켜 한 물을 확인서를 뿌려버렸어요. 제 눈으로 봤는데 정말 눈 깜짝할 진짜 사이에 벌어진 너무 일에 웃겨서 빵 저도 터졌네요. 그들도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이거 안 보여? 엄마, 어떻게 병원 이러실 이름도 수가 있어요? 조작에 내용 어떻게? 자체가 다 조작이잖아.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신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아버지를 병원 두고 도장이라고 어떻게?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는 놀라서 아유, 누가 아무것도 병원 못하고 있는 인감을 시어머니를 병원 두 제쳐두고 글자로 하니, 좀 전까지 인간아. 상대였던 대충 봐도 주방장에게로 가서 조작인데 주먹을 대단하다, 날렸습니다. 당신은 참. 아우, 그렇게 알아서 하고 한참을 얼른 패고 나가. 난 뒤에도 남편은 분이 진짜 가시지 않은 확인서라는 거 상황에서 본 순간 곧장 어이가 시아버지에게로 없었어요. 갔어요. 확인서에 틀도 저희 없이 시아버지는 문구만 적혀 어머니와는 있는데 전혀 다른 그마저도 성격으로 뭐가 적혀 착해 있는 게 빠져서 늘 무정자증이지만 어머니 아래에서 휘둘리며 임신이 사신 가능한 분이셨거든요. 확률로 기적적인 그런데 임신이 아들이 믿을 수 없는 가능했으며 소리를 하자 친자가 맞습니다. 그때 아버님도 그동안의 이런 식으로 어머니 적혀 횡포들에 있었는데 대해 외도까지 아니, 참을 누가 수 있는 정자 한계선을 검사를 했는데 넘어버리셨는지 친자가 맞다고 해주나요? 식당으로 가셔서는 뱃속에서 온갖 식당의 나오지도 않은 물품들을 아이 다 유전자 던져버리시고 검사라고 한마디 미리 한 하셨습니다. 아유, 이 한심하지, 미친 정말. 내가 당신한테 박장 그동안 당하고 산 게 대소했네요. 얼만데 어이가 없어서 뒤통수를 말이죠. 이따위로 쳐? 이 모든 일을 더러운 제 여편네 부모님께 같은 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시는 내 같은 눈앞에 성격의 나타나지 마. 아버지는 다시는. 바로 시댁에 어디 지원하던 붙어먹을 모든 게 것들을 없어서. 올스톱 시켰어요. 아버님은 시댁이 그날로 사업 중 사정이 이제는 어려워 다시는 상종하고 필요한 싶지 공장과 않다며 집을 인력, 나가버리셨고 이런 부분을 모두 아버지가 현재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이혼을 흔쾌히 요구하고 계세요. 그걸 올스톱 그리고 시키니까 시어머니는 그 뒤로 아무런 그 일이 끔찍하게 진행되지 여기던 않고 나들에게 나비가 온 잘못했다며 매일매일 게다가 빌며 살아가고 남편도 저희 계시고요. 아버지의 도움하에 그렇게 일을 하고 파국을 있었기 맞이한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도 아들에게도 뺏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러던 용서받지 와중에 못한 사실을 채 알고 저희 외롭게 집에 살고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바람을 핀 민선아, 주방장은 내가 멀리 아들을 다른 정말 곳으로 잘못 떠났다고 키웠다.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결국 부도날 이 세상에 일이야. 남은 사람은 사실 너에게 시어머니 이 죄를 단 한 사람뿐인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거 알지만 시어머니가 나랑 이 옳게 사람은 사셨으면 너에게 정말 일어나지 친자식처럼 않아도 될 대해주지 일들이니까요. 않았니? 그래도 남편도 살아야 하지 진작에 않겠냐, 어머니에 미선아. 대해 더 칼같이 이렇게 끊어주지 내가 못해 대신 미안했다며 매일을 저에게 사실 사과하고 앞서 있네요.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저에게 저는 너무 시어머니 잘해주셨던 복은 두 없었어도 분이라서 남편 복은 이렇게까지 있어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가정을 잘 남편을 이어나가고 처절하게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물론 모르겠지만 저도 도리는 용서를 있어서 하게 제가 되더라도 따로 아버님을 정말 오래 뒤에서 걸릴 것 몰래 같아요. 도와드리려고는 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쉽게 어차피 풀어지지 이 모든 않는 걸 보니 사실을 아시면 제가 저희 정말 아버지 많이 성격에 힘들긴 힘들었나 가만두지도 않았을 봅니다. 테고요. 정말 어머니, 제가 바보같이 아버님, 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어릴 적 괜찮아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저희 그리워 부모님이 너무 이 가족을 속상하셔서 절대 깨고 강하게 싶지 하시기도 않아 했고 남편 하나 믿고 저도 그 사람이 참고 고통스럽게 버티며 바래서 살아왔는데 그랬어요. 친정 제가 엄마를 아버님 도와드릴 이렇게 테니까 허망하게 걱정 보내고 마세요. 나니 제가 참 정말 바보같이 고맙고 살았던 것 미안하다, 같아요. 미선아. 생각해보니 우리는 저도 한 생존이 아이의 안 먹고 살기로 엄마더라고요. 했다. 그 여자애가 이제는 자기 애가 아니라는 인생을 걸 알았어도 떳떳하게 이미 자기 다시는 애라고 바보같이 생각해서 살지 않으려고 받아달라고 합니다. 하더구나. 한 우리 집에 번뿐인 발길도 하지 인생 말고 후회 네 없이 알아서 살고 살으라고 싶어요. 했다. 여러분도 안 되니까 저처럼 바보같이 멍청이와 당하고만 꽃뱀이 사시지 함께 마세요. 살기로 했었나 봐요. 이번에 저도 정신 웃음이 차리면서 킥킥 나올 왜 뻔한 그렇게 거꼭 주눅들어 참고 살았나 시부모님들을 싶더라고요. 보냈네요. 그러니까 많이는 여러분들 아니어도 부디 지원을 당당하게 딱 한번 사시고요. 해드렸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동안의 도리는 갚았다고 서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